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지옥과도 같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남구청의 건축허가 반려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공사는 첫 삽도 못 든 채 중단됐고 민 사장의 방해 공작으로 자재 공급처들은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하며 굽실거리던 레미콘 업체 사장은 전화를 피했고 최근 대리점은 물량이 없다며 발을 뺐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의 호출.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장실 문을 열었다. 평소엔 고급차를 내오며 반기던 그가 오늘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봉치를 내밀었다. 김 사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점 심사부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PF 대출 전액 내일까지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담보로 잡힌 압구정 땅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점장님, 하루 만에 3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건 부도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거래한 게 얼만데 이러십니까? 혹시 민국건설 민 사장이 시켰습니까? 지점장은 내 눈을 피하며 담배만 피워댔다. 그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었다. 민태석, 이 독사 같은 놈. 관청을 막고 자재를 끊고 이젠 돈줄까지 죄어오는구나. 정말 나를 말려 죽일 작정이구나. 은행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다. 이대로 끝인가? 10억을 들고 떵떵거리며 귀국했는데 결국 강남의 하이에나들에게 뜯어먹히고 끝나는 건가? 2026년 고시원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안 돼. 절대로. 죽어도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순 없어. 나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2026년 죽기 전날 밤에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적어두었던 미래의 역사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1977년 4월. 1977년 4월. 내 시선이 한 줄에 딱 멈췄다. 1977년 4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강남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시, 민간 건축 규제 대폭 완화 및 세제 혜택 발표. 오늘이 며칠이지? 손목시계를 봤다. 4월 18일. 이틀 뒤다. 모레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있다. 이건 아직 신문에도 나지 않은 청와대 극소수만 아는 1급 정보다. 민태석도 최 계장도 은행 지점장도 모르는 미래의 역사.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카드가 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조커가 내 손에 있다. 나는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동전이 없어서 주머니를 뒤지다 떨어진 동전을 줍느라 허둥댔다. 수화기를 들고 심호흡을 했다. 상대는 강남구청장이 아니다. 은행장도 아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수행하며 우연히 인사를 텄던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박 비서관. 그때 내게 젊은 친구가 눈빛이 살아있네 하며 건네줬던 명함 한 장이 내 지갑 깊숙한 곳에 있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뜨르르, 뜨르르르, 뜨르르. 제발 받아라. 제발. 내 인생이, 영희의 행복이 이 통화 한 통에 달려있다. 여보세요? 경제수석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관님. 대한개발 김철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 때. 아, 김 사장. 기억하지? 왕 회장님이 칭찬하던 그 젊은 친구 아닌가? 오랜만이구만. 한국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네. 근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아주 다급한데? 비서관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레 발표될 강남 개발 규제 완화 조치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하하, 자네 귀가 아주 밝군. 소문난 정보통이라더니 사실이었어. 아직 엠바고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어디서 흘러나간 거야?
촉이 좀 좋습니다. 비서관님, 각하께서 강남 개발을 독려하시는데 지금 일선구청에서는 그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텃세와 규제로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각하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제가 그 꽉 막힌 혈관을 뚫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건물을 정부 규제 개혁의 제1호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짓는 상가를 이번 정책의 성공 사례로 홍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괴롭히는 파리떼들 좀 쫓아주십시오. 나는 승부수를 던졌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 내 건물을 정부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정치적 거래였다. 당시 정권은 가시적인 성과에 목말라 있었다. 내 제안은 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것이었다. 재미있네. 김 사장, 자네 배포 하나는 여전해. 좋아. 각하께서도 안 그래도 강남 쪽 진행이 더디다고 화를 내시던 참이었어. 내일 아침 구청으로 연락이 갈 걸세. 대신 건물 아주 멋지게 지어야 해. 각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만약 실수하면 자네 각오해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을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땀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민태석, 이제 내 차례다. 지옥을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강남구청 건축과 사무실. 나는 어제와 똑같이 양복을 입고 최 계장의 책상 앞에 섰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옆에 김 부장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다는 것뿐이었다. 최 계장은 여전히 거만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신이 난 표정이었다. 어이구, 김 사장님 또 오셨네. 끈기 하나는 인정해드려야겠어. 근데 어쩌나 오늘도 안 돼요. 민 사장님이 기다리다 지치셨대. 오늘까지 도장 안 찍어 오면 땅값 깎겠다고 하시던데. 그냥 빨리 포기하고 도장 찍으러 가시지. 최 계장이 낄낄거리며 내 속을 긁었다. 그때 사무실 저편에서 민 사장이 걸어왔다. 입에 시가를 물고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철수,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 은행에서 연락받았지. 오늘까지라며? 이제 그만 무릎 꿇지 그래. 내 바지가랑이 잡고 비면 내가 이자는 좀 쳐서 갚아줄게. 민 사장과 최 계장이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무실 직원들도 힐끔거리며 비웃었다. 완벽한 고립무원. 하지만 나는 시계를 보며 차분하게 카운트다운을 했다. 9시 59분. 10시 정각.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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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민원 전화가 아니었다. 붉은색 비상 연락망 전화까지 울렸다. 최 계장, 전화 받아. 건축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최 계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예, 강남구청 건축과입니다. 거 바쁘니까 용건만. 넵, 청와대요? 비서실이요? 예? 경제수석님이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파자기 소리도, 웃음소리도, 정적만이 흘렀다. 최 계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 수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서리를 적셨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요? 대한 빌딩 말씀이십니까? 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떤 놈이라고 맡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허가증 발급해서 인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최 계장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민 사장이 담함에서 소리쳤다. 야, 최달수. 왜 그래? 뭔 전화야? 청와대가 왜? 사장님. 끝났습니다. 위에서 김철수 그 사람 건물 당장 허가 내주랍니다.
정부 시책 제1호 특별 시범 사업으로 지정됐답니다.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답니다. 저보고 모가지 날아가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으랍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청와대가 왜 그딴 대포잡놈 티를 봐줘. 이거 사기 아니야? 민 사장이 나를 보며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입에 물린 시가를 뺏어서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껐다. 민 사장님,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후회하실 거라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먹 쓰고 뇌물 주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지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민 사장님처럼 구식으로 놀다간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 땅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 회사나 걱정하시죠. 제가 알기론 민국건설 지금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어음 막느라 정신없으시다던데. 조만간 재미있는 꼴 보겠더군요. 1년 안에 부도 날 텐데 미리미리 정리하시죠. 내 말에 민 사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전곡을 찔린 것이다. 미래를 아는 나는 민국건설이 정확히 1년 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흑자 부도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민 사장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거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한 수컷의 비참한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무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권력의 이동, 강남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개발공사 현장. 멈췄던 포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고 레미콘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웅장한 엔진 소리, 땅을 파는 소리, 인부들의 함성.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승전보를 알리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김 부장이 상기된 얼굴로 허가증을 들고 뛰어왔다. 사장님, 허가증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은행 지점장도 방금 전화와서 대출 연장해주겠다고, 아니, 한도 더 늘려주겠다고 굽실거리던데요? 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청와대를 움직이셨습니까? 김 부장, 예 사장님. 이제 시작이야. 밤새워서라도 공기 맞춰. 정부 시범 사업이야. 못 지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대신 완공하면 보너스 500% 쏜다. 와, 사장님 만세! 충성! 나는 먼지 나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 시멘트 냄새, 그리고 돈 냄새. 6개월 뒤 대한빌딩이 완공되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선, 지하 1층 지상 5층의 하얀 대리석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준공식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정부 고관들, 기자들, 그리고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건물을 에워쌌다. 내 예상대로였다. 규제가 풀리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자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내 건물로 몰려들었다. 임대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건물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2026년에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었다. 완공식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밤, 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드문드문 켜진 불빛들, 아직은 어두운 강남.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50년 뒤에 화려한 네온사인, 테헤란로의 빌딩 숲,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을 내 이름. 찰수 씨! 뒤에서 영희가 불렀다. 그녀는 이제 시장통 원피스가 아닌 고급 양장점에서 맞춘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고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더 이상 가격표를 보며 벌벌 떨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추운데. 응, 그냥. 좋아서. 영희야, 저기 봐봐. 나는 손가락으로 어둠 속의 허허벌판을 가리켰다. 저기엔 백화점이 들어설 거야. 저기엔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저 너머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거야. 반도체? 그게 뭔데요? 세상을 바꿀 기술,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알. 건설은 끝났다. 1차전은 내 승리야. 이제 2차전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1점 강남 땅, 성공. 2점 중동건설, 성공. 3점 강남빌딩, 성공. 그 다음 네 번째 항목.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다. 전자산업 1970년대 후반. 곧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의 태동기가 온다. 삼성과 금성양이 맞붙고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는 격변의 시기. 건설로 번 돈을 이제 기술에 투자할 때다. 철수야, 가자. 강남의 주인은 됐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들어가자. 나는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화려하게 빛날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강남의 거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전설은 지금부터가 진짜다.